자, 장내 세균총 부분은 그냥 짧게 아까 했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이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장내 세균총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 대장 내에 그냥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좋은 세균들과, 아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얘기했죠.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이상한 놈도 있는데, 장내 세균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몸에 해를 미치지 않는 세균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몸에 해가 없다는 겁니다. 몸에 해가 없는 애들이 꽉 차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나쁜 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준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항생제죠. 항생제. 항생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항생제를 남용하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처방률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항생제는 얘가 이렇게 똑똑한 애가 아닙니다. 항생제 쓰면 좋은 균, 나쁜 균, 이상한 균 다 죽이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애들까지 이렇게 죽어버리고 망치로 확 때리는 겁니다. 유익한 세균이 파괴되는 거죠. 그 자리에 나쁜 세균이 침입이 되면서 병이 생기는 건데, 이 장내 세균총을 제가 굳이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체 면역에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체 면역에 장내 세균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인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고 했죠. 제가 지금 비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인체 면역력의 비염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파괴되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겠죠.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생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TV에 지금 방영이 됐어요.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TV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신 분 있습니까? 이 방송? EBS 있나요? 안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감기 이렇게 보통 감기로 해가지고 병원을 가면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받는데,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이게 지금 그 TV 그 감기라는 다큐에서 지금 캡처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사람 하나가 그냥 감기 환자로 위장을 하고 그냥 아무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처방을 뭘 해줬나 했더니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이해되시죠? 아까 항히스타민제 이 부분 어려운 말인 줄 알았더니 어려운 말 아니죠? 이해 다 되시죠? 소염제, 거담제, 항생제가 들어간 겁니다. 항생제. 약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약이 많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서 이 약을 들고 우리 선진국으로 가본 겁니다. 막 영국도 가보고 네덜란드도 가보고 우리 선진국 가서 이 약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들을 물어봤어요. 영국에 갔더니 이제 병원에 있는 감염 전문의가 감기약에 항생제가 들었더니 깜짝 놀라죠. 항생제가 있네요. 감기엔 별로 의미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생제는 몸에 있는 이로운 균을 파괴시키면서 면역력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하는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건 아주 치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그리고 환자가 국민이 알아야 될 시대라고 보거든요. 아셔야 돼요. 이 부분 모르면 그냥 좋다고 좋으니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명적인 것들을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이상 네덜란드는 사실 의료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의료적인 부에서 선진국이죠. 이 네덜란드 의사는 역시 이 항생제로 인해 가지고 면역 체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지금 현대 지금 비염 환자가 연 질환 환자가 700만 명이고 전체적 인구는 1000만 명에 가깝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시습관 부분들, 스트레스 부분들. 뭐 우리나라 입시 과일 엄청나죠. 그러고 인한 스트레스, 운동 저하, 그다음에 많이 먹어라 이런 어떤 소화기의 문제들, 항생제 모든 이런 부분들이 복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비염의 세계 1위 국가가 된 겁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보지 못하고 그냥 비염은 그냥 우리가 흔히 머리에서 생각하는 그냥 면역력이 좋아지면 된다 해가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그냥 뭐 먹으면 좋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큰일 났다 이제. 졸리신가 보네. 저 좀 보시죠. 아이고, 참 피곤하신가 보네. 아이고. 강의를 30분만 해요, 30분만. 이제 40분 넘어가니까, 앞에서부터 점점 좀 졸기 시작하시더니, 이제 막 보시네. 제가 강의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이 이런 결과를 난 거지, 어떤 한 부분이 우리 비염을 세계 1위 국가 만들고,
어떤 그 면역질환 세계일국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어야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 아이 호흡기 건강하게 키우기. 이거 참 얘기 잘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라도 보세요. 주무셨던 분은 이 부분이라도 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감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감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들도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아이 호흡기를 건강하게. 자, 영화 깐난쟁이 말하는 거죠. 깐난쟁이의 비염은 대부분 잘못된 수유 습관으로 온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약간 여담인데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둘째 아들이 호흡기 질환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고치느라 가지고 애먹었는데 그 애기가 정확하게 한 7개월 때쯤 됐을 때 호흡기 질환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밖에서 이제 연구 활동하고 이제 강의하고 이제 저술하고 이제 기타 이제 바빠가지고 집에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제 딱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찍 잤다가 피곤하니까 일찍 잤다가 그날 이제 안 자고 어떻게 애를 보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유심히. 그랬더니 애들 이렇게 자다가 애가 이제 젖달라고 이렇게 깨지 않습니까, 애들이. 깨면은 엄마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애를 안고서 잘 먹이고 트림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애를 이렇게 침대에다가 고개를 살짝 눕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려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이불로 이게 V자로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불을. 거기다 젖병을 기가 막히게 딱 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잡니다, 그냥. 그러니까 애가, 우리가 밤에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먹는 거 그게 먹다가 그냥 바로 자버리는 거예요, 팀도 안 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 둘째 아들이 호흡기 질환이 심하게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나 내가 그거 고치느라고 그냥 신경을 썼는가.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한 1개월 정도 치료해가지고 많이 좋아져서 이제 거의 낫습니다. 낫는데, 그게 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인이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이런 습관이 잘못됐구나. 꼭 고쳐야겠구나. 한 2달 있다가 이제 낫고 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이제 잘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또 그러고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냐.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면 네가 먹여라. 나 피곤하다. 나부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식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니까 더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유 습관, 밤에 먹이더라도 꼭 이렇게 트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6개월이 넘어가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서 보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밤중 수유 끊어버리세요. 6개월 넘어가면 그냥 끊으십시오, 6개월 넘어가면. 특히 마음이 아파서 못 끊어. 밤에 배고프다 보니까, 밤에 젖주는 거를 자꾸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울면은, 이거 안쓰러워서 어떻게 젖 먹이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밤에 젖주는 건 6개월 이후로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냥. 그게 애를 살리는 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밤에 분유 먹이고 모유 먹이고 밥 먹이는 거 절대 안 좋다 이겁니다. 6개월 이후에는 끊어버리자. 그게 사실은 어렸을 때 밤중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들 혈당을 저장하는 부분들이 영양분을 저장하는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영양분을 공급시켜줘야 되거든요. 6개월 정도 넘어가면 이제 저장도 어느 정도 해. 그러니까 밤중에 안 먹어도 저장되는 영양소로 잘 돌리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해줄 필요 없는 건데 애들은 습관 때문에 먹게 됩니다. 습관 때문에. 맨날 밤에 주던 새벽 2시, 3시면 주던 분유가 안 들어오니까 짜증나고 울어버리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수유가 중요하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막 자궁 비조분들이 막 들어 나와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만 상해서 몇 시간 있으면 바로 분유를 넣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왕이면 그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분, 애를 갖고서 하면은 남편분이 그냥 옆에 그 분만실 보면 옆에 이렇게 조리할 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막 출퇴근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 며칠 휴가 내고 옆에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유를 분유를 먹이지 말고 그냥 엄마 모유를 먹이게 하세요, 모유를. 그러면은 엄마 모유는 애가 딱 필요한 양만큼만 딱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애가 처음 낳았을 때 모유 나와야 1cc, 2cc 정말 조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막 태어난 애기한테 가장 적당한 양인 거예요. 소화기가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막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먹이는 게 맞지. 무조건 많이 먹이면 좋다고 그 소화기도 불안정한 애를 그냥 태어난 지 며칠 된 애들을 막 분유 먹이고 많이 먹으면 옆에서 박수 칩니다. 애가 장군 되려고 하나? 이렇게 처음부터 잘 먹어? 막 먹이죠.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처음에는 모유수유를 해라. 그리고 억지로 먹이지 마라.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너무 기본인데 안 지켜요, 잘. 수유 트림 시키는 거, 코 시키는데,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손발 마사지. 특히 애들이 변 보는 게, 보통 애들은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변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은, 특히 호흡기에 순환이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런 애들은 어려서부터 막 이틀에 한 번씩 변 보고, 하루에 한 번 변 보고, 변도 굉장히 굵고 그런다. 냄새도 심하고. 자, 변을 보는 게 보통 애들보다 적게 보고 냄새도 심한 경우에는 소화기 순환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장이 운동이 잘 안 되니까 장에는 변이 나가는 게 늦은 거죠. 아까 제가 변비 이유 말씀드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다리 운동 열심히 해라. 걷는 운동 열심히 해라. 변비는 장이 잘 안 움직여서 생기는 거다. 그 말씀드렸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변이 보통 애들보다 변 보는 게 좀 더디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간격이 멀 경우에는 아, 얘가 좀 소화기에 순환이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트림 시키고 뭐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손발 마사지 이런 걸 같이 시켜주면 애들 건강에 참 좋습니다. 이게 손발 마사지라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참 자, 모델이 없는 관계로 그냥 제가 저를 그냥 할게요. 자, 이쪽 팔은 애기 팔이고 이쪽 팔은 엄마 손입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트림을 시킨 이후에 자꾸 트림을 시키기 전에 해도 됩니다. 트림을 시킬 때에도 등만 쳐줄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자꾸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다리도 이런 식으로 자꾸 양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자꾸 주물러 주는 게 되겠죠. 우리 쭉쭉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애들 다리 쭉 뻗고 그거 하듯이 열심히 해주시면 소리가 잘 움직입니다. 애들도. 우리의 호흡기 질환 왔을 때에도 제가 그냥 3시간, 4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아의 잘못된 수유 습관은 비염뿐만 아니라 천식, 잦은 호흡기 질환, 발열, 감기, 기타 그런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감기. 아까 감기에 아까 항생제 얘기도 하고 장내 세균촌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냥 한 20년 전으로 생각해 볼게요. 감기 병입니까? 어르신. 감기 옛날에 20년 전에 병으로 취급했나요? 20년, 30년 전에 애들 이렇게 자라는데 감기 이렇게 걸렸으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너무 오래전이라 생각이 안 나시니까 항상 젊게 사시니까 생각이 안 나시니까 네, 항상 미래를 보시고 젊게 사시기 때문에 감기 예전에 그렇게 안 해도 건강히 잘 살았거든요. 요새는 너무 건강에 민감해요. 감기 조금 기침만 했다 하면은 큰 병 되면 어떡하냐, 폐렴 되면 어떡하냐, 천식 되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너무 과잉 반응하는데 일단 감기는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선진국 가면은 감기 질환을 갔을 때 감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나중에 만약에 심해지거나 사인이 안 좋은 사인들이 날 경우 그래서 폐에 거친 숨소리가 나거나 가래가 심해지거나 열이 너무 고도로 올라오거나 그랬을 때 와라 돌려보낸 경우가 많은데 자 일단은 감기에 막 걸리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 많이 먹이지 말고 소화기에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 서적에 보면은 그 상한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 계지탁증이라고 감기에 쓰는 약이 있는데 예전에 상한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 감기를 태양병이라고 했거든요. 태양증병은 기맥부 두항공통이 오한이라 해가지고 어떤 한의학자들이 감기에 대해서 논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미음죽, 쌀죽을 먹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식을 가볍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예전에 이거 지혜죠. 예전 성현들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요새 병원순간 잘 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찬바람 거울을 피해라. 당연한 부분이고요. 근데 수분 섭취 충분히 해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참 지혜인데 보리차, 메밀차가 참 좋은데요. 우리 겉보리 아시죠? 할머니, 어머니가 겉보리 아시죠? 겉보리 아십니까? 네. 겉보리 아시죠? 겉보리를 약간 이렇게 태운다는 느낌으로 이제 볶아가지고 진하게 태우면 애들 감기 참 좋아요. 겉보리. 국산하고 중국산 구분하시고요. 이게 중국산 약간 쏙 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리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가 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중국산이고 덜 들어가면 국산인데 믿고 사십시오. 다 국산일 겁니다. 하여튼 그 겉보리를 볶은 보리를 사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볶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겉보리 사셔서 많이 볶으셔도 되는데 조금 태운다는 느낌을 하셔가지고 진하게 생기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죽염을 조금 섞으면 더 좋아요. 죽염을 좀 섞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쉬게 해라. 충분히 자게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애가 열이 있을 때 38.5도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38.5도. 불안하시면
38도가 안 넘으면 그냥 두십시오. 두시고, 이 보리차 열 꺼질 때 참 좋거든요. 이 한의학적으로 이 보리가 성질이 찹니다. 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차를 그렇게 죽여놔 써가지고 열심히 먹이면서 먹는 거, 찬바람 피하고 그렇게 하면은 무난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꼭 보시고요. 자, 지금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